다들 구멍이 숭숭 뚫린 투박한 신발, 크록스, 한 번쯤은 신어보거나 보신 적 있죠? 사실 이 신발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타임지에서는 세계 최악의 발명품 50선에 꼽기도 했고,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에 대한 모독이라며 혀를 내둘렀거든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크록스가 왜 망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안티카페까지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때만 해도 이 신발이 산업을 뒤흔들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스틴 비버나 포스트 말론 같은 글로벌 팝스타들이 즐겨 신고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협업도 하잖아요. 2002년에 처음 나온 뒤로 전 세계에서 7억 2천만 켤레 넘게 팔렸고, 지금은 1년에 수조 원을 버는 엄청난 기업이 됐죠. 조롱받던 이 신발이 대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을까요? 필름 기획.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조롱을 열광으로 바꾼 크록스입니다. 자, 크록스에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크록스의 시작은 뭔가 거창한 비즈니스 계획이나 패션에 대한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2002년에 스콧 시멘스, 린든 헨슨, 조지 베데커 이렇게 세 친구가 카리브해로 낚시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배 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 운동화를 신으면 파도에 젖어서 축축해지고, 맨발로 다니자니 미끄러운 갑판 위에서 넘어지기 일쑤였죠. 비싼 가죽 신발은 바닷물에 닿으면 다 망가져 버렸고요. 그래서 물에 젖어도 툭툭 털면 금방 마르고, 냄새도 안 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보트용 신발은 없을까 찾다가 시중에 맘에 드는 게 없으니까 아예 자기들이 직접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수소문 끝에 그들은 캐나다의 한 소재 회사가 만든 크로스라이트라는 특수 합성 수지를 발견했어요. 이게 놀랍도록 가볍고 덜 미끄러운 데다 물을 안 먹어서 세균이나 냄새까지 막아주는 엄청난 소재였거든요. 세 친구는 오직 실용성 하나만 보고 신발을 만들었어요. 발 보호하려고 앞코는 둥글게 막고, 물 잘 빠지게 구멍 뚫고 안 벗겨지게 뒤꿈치에 끈도 달았죠. 물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악어가 떠올라서 이름도 크록스라고 지었어요. 같은 해에 플로리다 보트 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모양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갑판 위에서 일하는 선원들이나 보트 매니아들한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신발이 없었거든요. 박람회에 챙겨간 200켤레의 신발이 그 자리에서 싹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하고 실용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신발은 곧바로 바다를 넘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딱딱한 바닥에 서서 일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요리사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인기가 무섭게 퍼지면서 2003년에 100만 달러였던 매출이 2006년 상장할 때는 3억 5천만 달러까지 확 뛰었어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하지만 너무 일찍 쉽게 성공한 게 결국 독이 됐습니다. 수요가 넘치니까 무리해서 공장과 매장을 막 늘렸거든요. 게다가 회사가 커지니까 경영진이 큰 착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크록스의 편안함이 아니라 크록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잘하던 투박한 크록스 디자인을 밀어내고 가죽 부츠, 스니커즈, 하이힐, 심지어 옷까지 수백 가지를 막 쏟아냈어요. 당연히 크록스만의 정체성이 사라진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고, 창고에 악성 재고만 쌓였죠. 게다가 크록스의 강력한 장점이었던 질긴 내구성이 오히려 회사의 발목을 잡았어요. 신발이 닳지를 않으니 사람들이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새 신발을 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저렴한 모방품은 쏟아지고,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졌어요.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1달러 밑으로 떨어졌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마저 크록스가 곧 파산할 거라고 입을 모았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라앉는 크록스를 구해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2014년에 합류한 앤드류 리스라는 경영자였어요. 이분은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는 크록스는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이 왜 크록스를 샀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결론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돈 안 되는 직영 매장 100여 곳에 문을 닫고 공장도 팔아서 생산을 외부에 맡겼어요. 창고만 차지하고 있던 난해하고 촌스러운 신발 라인업도 가차없이 다 단종시켜 버렸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예쁜 구두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을 파는 회사다. 라고요. 크록스의 상징인 클래식 모델에 다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투박하지만 엄청나게 편하다는 그 본질로 회귀한 거예요.
본질을 찾으니까 마케팅도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 경영진은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조롱하면 어떻게든 변명하고 예쁜 척 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새 경영진은 그냥 못생긴 걸 쿨하게 인정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걸 무기로 삼았죠. 그래, 우리 못생겼어. 근데 뭐, 어때? 편하면 그만이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자. 이런 당당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남의 시선보다 내 편안함과 개성이 중요한 지세대의 마음을 제대로 훔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크록스의 치트키, 지비츠가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신발 구멍에 끼우는 작은 액세서리 아시죠? 원래 2005년에 한 주부가 아이들 신발 꾸며주려고 만든 건데 크록스가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 회사를 인수했었거든요. 신발에 난 26개의 구멍에 내 맘대로 지비츠를 꽂을 수 있으니까 이제 크록스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개성이 된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내 크록스를 자랑하는 영상이 쏟아지면서 지비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매출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대중의 관심과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열광을 다시 되찾은 크록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패션계에서 철저하게 무시받던 크록스가 다름 아닌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랑 손을 잡은 거예요. 2017년에 10cm짜리 통굽 크록스가 파리 패션쇼 런웨이에 등장했는데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순식간에 품절됐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이때부터 하이 패션에서도 크록스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콜라보레이션은 거침없이 폭주했습니다. 팝스타 포스트 말론, 저스틴 비버랑 만든 신발도 발매되자마자 다 팔렸고 리셀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심지어 KFC랑 협업해서 진짜 치킨 냄새가 나는 신발까지 만들었는데 이것도 30분 만에 매진됐어요. 그냥 예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인터넷에서 밈이 되고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한때 최악의 발명품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고 힙한 패션 아이템으로 신분 상승을 한 거죠. 그렇게 브랜드의 체급을 탄탄하게 키워가던 중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집니다. 모두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구두와 외출복 판매량은 바닥을 쳤지만 집 안팎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크록스에게는 최고의 무대가 열린 셈이었죠. 매출은 매년 최고치를 찍으며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요. 다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크록스 인기도 식을 거라고 했지만 크록스는 오히려 2021년 말에 캐주얼 신발 브랜드 헤이두드를 3조 원이나 주고 인수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스니커즈 시장까지 먹어버리겠다는 계산이었고 이건 완벽하게 적중했어요. MZ세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도 연달아 성공시키고 최근에는 AR 기술로 지비츠를 가상 배치해보는 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단순한 신발 회사를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크록스의 위상은 정말 대단해요. 퍼 안감이 들어간 모델 덕분에 사계절 내내 신는 신발이 됐고 직장인들의 오피스룩 필수템으로도 자리 잡았죠. 2026년 1분기 실적만 봐도 연 매출 50억 달러 고지를 가볍게 넘겼어요. 못생겼다고 놀림받던 그 디자인이 이제는 예외 없이 전 세계 신발 편집샵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돌이켜보면 크록스는 결국 자신의 못생김을 억지로 포장하고 이겨낸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나 못생겼다. 근데 뭐? 하면서 그 못생김을 숨기지 않고 아예 자신의 정체성으로 쿨하게 끌어안아 버린 브랜드였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편안함이라는 단단한 본질 위에 지비츠라는 즐거운 놀이를 얹고 상상도 못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하자 조롱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크록스가 사람들에게 팔았던 건 신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도 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필름 기획,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